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지난 26일이었죠. 법무부에서 제주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장 9월 1일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여행 허가제가 도입되면은 제주에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존 무사증 제도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제주의 가장 큰 산업이죠. 제주 관광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 대표님,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는 관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주도에 있어서 관광산업이 가지는 비중 이런 게 뭐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나치게 관광에 편중되는 그런 산업 구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요. 산업 간 균형 좀 찾아야 되고 양적 관광에서 좀 질적 관광을 모색해야 된다. 근데 양적 관광과 질적 관광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 전체 관광 산업의 제주 전체 경제에서 가지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GDP로 따지면 뭐 최근에 한 2년 전의 자료를 따르면은 한 이제 10조 가량 되는데 사실 면세점 수익들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나 신라 같은 게 각각 2조 정도 되고 이게 그 JDC 면세점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면세점 수익이거든요. 거의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 관광 수익에서 차지하는 도민 수익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상 관광객 수에 비해서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선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들을 좀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관광학회 송상섭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학회에 계시니까 학회에서 생각하는 요즘 고민하는 핫 이슈라고 할까요? 학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관광학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제주도에서 관광을 좀 연구하고 정책 제안을 좀 많이 하는 그러한 그 단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제주 관광 산업이 이제 많이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사실 그 좀 더 들여다보면은 내수는 좀 회복세에 많이 이제 돌아와 있고요. 사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이제 해외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이제 데려오는 인바운드 여행사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이런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도 바뀌고 지방 정부도 바뀌고 중앙 정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뀐 정권에 따른 어떤 그 공약 사항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이제 조언을 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관광 패턴의 문제점들 좀 짚어보고 뭐 질적 관광이라고 할까요? 어떤 관광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 이런 정도를 익히는 것 같고요. 제주도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원래 벌써 관광객 900만 넘게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원래 관광객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 1,500만 명 내로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사상 최대에 가깝게 되는 셈이죠. 예, 2016년도가 1,580만 명에서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군요.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의 양필수 글로벌 마케팅 그룹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룹장님. 제주관광공사에서 파악하기엔 제주에서 이 경제 규모에서 관광이 굉장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관광산업 연관 서비스 산업이 제주도에서는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약 80% 정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주 경제에서는 거의 뭐 80%면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이렇게 제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에 가지는 가장 큰 변화, 지금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것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홍 대표님 이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제주도가 그동안 노비자,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네. 그 사증과 유사한 뭐 전자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되는 게 전자여행 허가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 도입되는 것은 중국 등 64개국은 제외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그 64개국은 노비자 상태로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과연 제주도에 실효성이 있나? 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하는 초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이 전자여행 허가제가 우리 제주도가 관광 산업들이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점들만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전자여행 허가제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 네.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범죄율이 높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범죄 예방, 네. 그로 인해서 어떤 도민들의 어떤 안전 네. 확보 이런 어떤 선 영향 이런 네. 것들은 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는 뭐 제주도에 이게 전자여행 허가제가 의미가 있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고 이후에 법무부에서 이 상황을 봐가면서 더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조정들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후에 어떤 이 흐름들 이런 거 잘 보고 네. 이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관광 쪽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야, 노동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좀 같이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쪽만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송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 체류자들이 제주도에 뭐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고요. 뭐 관광업계도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시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6월에 이제 무사증이 재개된다고 한껏 들떠 있었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지나서 갑자기 이제 또 전자여행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좀 의견 수렴이라든지 업계의 어떤 소리를 좀 듣고 이 제도가 어떤 제도란 거를 좀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런 기간이 좀 필요했을 텐데 좀 그런 것이 좀 너무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8월 초에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그러니까 뭐 6월에는 무사증 제도 다시 재개하겠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해외여행 일어난다. 그렇죠. 이랬다가 네. 갑자기 8월 들어서 네. 그건 안 한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관광업계와 뭐 법무부와의 어떤 협의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없지는 않았고요. 소통을 좀 하기는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유보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와 제주도 관광공사 같이 해서 법무부에 이제 가서 이제 이 전자여행 허가제를 시행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입국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가 이탈하면서 아예 거부를 시켜버린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크게 인식해서 어떤 국경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유보 입장을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시행을 하면서 또 보완해가는 방법을 서로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게 조금 갑자기 너무 급박하게 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9월 1일에 시행하겠다라고 어떻게 그룹장님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전에 조금 뭐 이렇게 얘기된 게 있었습니까? 이제 전혀 예상은 이제 못했고요. 이제 8월 26일 날 법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럼 일방적 발표였네 그냥.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급하게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법무부랑 관광업계 관련된 분들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관광업계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 관광업계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64개국은 제외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돼 있고 이게 전혀 관광업계랑 얘기가 안 되고 시행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당초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전부 무비자 입국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네. 원래 전자여행 허가제는 이제 기존의 무비자 입국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도입을 하면서 그 64개국은 원래 무비자니까 무비자 입국을 이제 그대로 둔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은 뭐 얘기를 하셨지만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이 개념부터 같이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관광여행 허가제 이름도 좀 어렵지만 이 부분 본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전여행 허가제는 아까 부분 본부식 얘기 좀 나왔지만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우리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한 30분 정도 후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사인이 바로 들어옵니다 해서 가능한 사람들만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요. 아까 잠깐 그 비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비자 체계가 국가 무사증하고 제주 무사증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국가 무사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드로 말씀드리면 B1 코드가 이제 우리나라와 양국 간에 이렇게 면제 협정을 맺어서 하는 그런 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선진국이 되겠죠. 그런 대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걸 이제 국가 무사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토탈 112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거는 작년 9월부터 우리 전국에 시행한 것처럼 1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주에도 이제 전자여행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전에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제주 무사증 부분은 일단 추후에 하는 것으로 다만 이제 그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는 지금 많이 닫혀 있거든요. 네. 중국이 한 10일 정도, 홍콩이 한 3일, 뭐 대만도 한 3일, 뭐 일본마저도 여행사를 통해서 정부가 지정한 그런 코스에만 가도록 실은 이거 정상적인 여행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후에 우리 홍 대표님도 지적을 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 속에서 아마 그 문제가 생기면은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그건 막 국가 단위로 가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 9월 1일에 처음 시작할 때 예. 전자여행 허가 제도라는 걸 우리가 무사증 협정을 맺은 112개국 예. 넓게 보면 112개국은 이제 전자여행 허가제로 바뀐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사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사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러면 나머지 그 64개국은 똑같이 비자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그렇죠. 근데 제주는 이제 그 112개국은 전자여행 허가를 받고 64개국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권만 있으면. 해서 지금은 이제 정체된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는 예, 것으로. 9월 1일부터 시행은 포함은 안 됩니다. 일단. 그럼 한국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그래도 여전히 들어오기 쉽다는 것은 또 맞는 이야기네요. 그래도.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이랑 이제 송 회장님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지금 입국 불허가 한 60% 이상이 나옵니다. 입국 불허라고 하면 전자여행 허가를 내가 내면은 전자여행과 관계없이 가령 이제 그 방콕 공항에서 제주 공항까지 들어오는 그 탑승객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입국 불허가 한 50% 60% 넘어가거든요. 아, 현재. 예. 네, 그러니까 그 통관 절차에서 지금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무단 이탈하는 거 말고 네네. 거기서 이제 방콕 공항에서 들어와서 제주 공항에 왔는데 CIQ 검사하는 과정에서 60%가 입국 불허가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금 그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이태희로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일반 관광객들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 95%가량 인천에서 브레이킹 당한 그런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데이터를 조금 더 봐보자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로 보지 말고 좀 더 봐서 하자고 해서 제가 시기를 조금 늦게 할 거 아니냐 하는 저 혼자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빨리 들어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예, 예. 어쨌든 인천에서 한번 막히고 예. 다시 이제 제주도로 와서 그 인천에서 막힌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이제 다시 돌아가시오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제주도가 그 전자여행 허가제를 한다면은 제주도까지 다 포함돼서 한다면은 그 여행 오는 사람도 아예 그냥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에 못 가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좀 그분들도 그 노력을 아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님 말씀이 잠깐 정리가 된 건데요. 네. 법무부나 우리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생각이 그거거든요. 지금 네. 전부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브로킹 당한 이제 수요가 예. 여기로 와서 입국 불어대니까 외교적 마찰이 심하니까 제주를 포함하겠다. 단 112국으로 한정하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그렇기 말씀이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하신다 이 말이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요. 네. 이제 K-2A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모든 국가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입국 불허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바로 승인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신청을 하면 네. 승인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한국 출발하기 전 한 2일 전, 1일 전 이런 경우에 이제 승인 취소가 떨어지거나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상품 여행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다 팔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못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사태도 그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아, 이게 예를 들면 아까 72시간 전에는 신청해야 된다 뭐 예. 그런 거죠. 그럼 72시간 전에 신청을 했어요. 내가 근데 관광을 만약 9월 10일 날 오기로 했어요. 근데 표를 8월 20일 날 끊었어요. 그럼 20일 날 바로 이걸 전자여행 허가제를 신청을 하면 72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그것도 이제 그 승인 속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 아직 완전 파악은 되는 건 아니지만 얘기가 들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룹장님 어떤 이게 지금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게 갑자기 제주에서 도입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나서 해외 현지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 승인 속도도 이제 틀리고 예.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절차가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는 30인까지 이제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이 전자여행 허가제를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 비용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여행 그 가격 경쟁력이 이제 그렇게 높은 거는 이제 아닌데 그럼 전자여행 허가제 하려면 비용을 얼마 지불하면 됩니까? 1인당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이 추가된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증가, 업무량 증가, 그리고 이 승인 속도가 이제 느려서 아예 한국 여행 상품 자체를 만드는 걸 이제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곳에는 굉장히 타격 치명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국가들이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규제를 이제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규제를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해서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주 기치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면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 이게 저물고 있는 게 세계가 글로벌 시대는 저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는 이후에도 계속 이런 팬데믹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네. 실제로는 사람이 지나친 그 야생동물의 영역까지 침범해가지고 그 생활권이 겹치다 보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여행도 이런 어떤 이 추세에 대비해서 여행도 이루어져야 되고 각 국가들이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은 불법 체류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전체적인 추세가
또 규제라는 게 이게 강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뭐 국경을 닫고 이런 것들도 규제라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시각 차이가 있고요.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규제가 한편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점에서 이 규제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추세 윤 정부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거는 또 한편으로 아니지 않느냐. 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국경 강화라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것을 도입한 취지가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입이 어떤 추세로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서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조치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네, 근데 지금 전자여행 허가제는 그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사증과 비자를 바꾸는 정식 비자를 바꾸는 거에 한 중간 정도 개념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허가를 전자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자를 받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자에 가깝다. 거의 비자 수준이다. 비자와 그 네. 중간이 아니라 좀 더 비자 쪽으로 치우쳐진 개념이다. 네. 그러자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서는 비자를 받는 거 공통적인 면이 있고 차이라고 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가장 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 해외 나가실 때 특히 중국 가실 때 우리가 비자를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권 일단 제출을 하고 또 보내고 받고 뭐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비자 받는 것도 절차가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완화되긴 했는데 전자로 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이나 PC로 본인이 뭐 대리인도 되지만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그게 KETA 센터로 전송이 돼서요. 거기서 30분 빠르면은 30분 최장 72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네. 허가냐, 불허냐, 셀렉이라고 해가지고 좀 정밀 너는 조사가 필요하다. 셋 중에 하나로 결과가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왜 내가 불허지? 이상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그 다음에 또 불허가 나올 수도 있고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편리한 제도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수료가 10,000원이 부과되고 한 번 신청을 하면은 2년 동안은 이제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유효기간은 2년. 네,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또 편리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아시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초 시행이 지금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6번째인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뭐 IT 강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계 6번째면 상당히 빨리 도입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6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당장 9월 1일부터 지금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단 5일밖에 시간을 안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5일밖에 시간 안 줬으면 기존에 표를 예매해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혹시 그룹장님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이제 정확히 파악된 것들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시행을 하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20년 동안 그 국제제도시에 맞춰가지고 시행된 무비자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해왔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웬만한 이제 웹사이트라든지 관광 홍보물에 이제 무비자로 이제 돼 있는 걸 이걸 이제 전부 업그레이드로 이제 바꿔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해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연락을 하면 이제 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단체 여행객 시장과 이제 개별 여행객 시장에 그동안 이제 마케팅을 해왔고 이렇게 이제 바뀐 제도를 빨리 이제 알려줘야 또 신뢰관계를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행사 대상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이제 소비자 개별 여행객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이 많이 오고 제 해외 홍보 사무소에 이제 문의도 이제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이제 투입돼야 하고 인력들이 이제 투입돼야 하는데 아직도 이제 그 조직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 논의를 이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주도에만 이제 국한시켜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제주도에 대한 제주 관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할까요? 뭐 현재까지는 제주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에만 별도로 받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원이 약간 좀 적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제주도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관광진흥기금이 이제 예산을 제주도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해준다라든지 이제 또 법무부에서도 한시적으로나마 이제 제주도로 입국하는 이런 그 KETA 그 요금을 네. 뭐 감면시켜주는 정책을 한다라든지 뭐 앞으로 다양하게 그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해외에 나갈 때 그 국가가 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갑니다. 그냥 여권만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지금까지 사증 제도를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뭐 변화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다 파악이 될 거고요. 그 비용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쨌든 뭐 이것이 어떤 형평성 문제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제주도 오는 사람만 돈을 안 내고 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사실상 어려운 제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추가로 힘들다는 네, 말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ETA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가령 30명이 단체로 가기로 팀이 꾸려졌다 가정했을 때 그 30명이 각자 자기가 자기 ETA를 입력을 해서 허가다 불허다라는 걸 여행사로 통보를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건데 그 30명이 그렇게 하질 않고 실제로 가보면은 여행사의 직원분이 앉아서 각각 그 개개인 걸 입력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30명에 대한 정보를 이 직원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뭐 통화를 하든지 뭐 어떤 양식을 보내서 받든지 해가지고 그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행사의 업무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과중된다? 늘어나게 되고 네. 또 1인당 10,000원이라고 하지만은 단체 같은 거 뭐 30만 원, 30명이면 30만 원, 100명이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면제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품을 만드는 거는 벌써 몇 달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거 시행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 판매가 돼서 모객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9월 1일부터 입국을 해야 되는데 위탈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비용도 더 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모르고 네네. 지금 예를 신청한 들면 사람이라든지. 15만 원의 네. 예를 들면 관광비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16만 원이 됐어. 이 비용을 물으라고 할 수 없으니 누군가는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네. 우선 갑작스런 시행 때문에 발생한 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면제를 정도 해주든지 제주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좀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인력이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도 감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이제 사전에 여행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포함이 되는 여행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할 네. 때 막 이런 부분이 정확히 좀 잘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그 9월 1일부터 이제 ETA가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조차도 해외 갔다 들어올 때는 사전에 Q코드라고 해서 네. 검역 관련된 사항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예, 입력을 하고 또 ETA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건 이제 작년 9월 1일부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네네네. 예,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Q코드가 코로나 관련 Q코드 입력한 상태에서 다시 또 ETA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하는 부분은
젊은 층들은 좀 이렇게 잘 다뤄서 되는데 조금 그 중장년층들은 조금 FIT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이 관광할 때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인도 마찬가지 Q코드 입력해야 됩니다. 네네. 가령 뭐 어디 베트남 갔다가 들어올 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듯이 외국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Q코드 플러스 ETA 코드를 다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네네. 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아마 면세점의 데이터들 아마 나와 있겠지만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그 소비를 주도하는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수입에 조금 더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는 거고요. 아까 그 잠깐 관광진흥기금 나왔는데 그 지금 현재 그 국가 그 관광진흥기금 체계가 이제 정부와 우리 제주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정말 어려울 때는 좀 제주에도 좀 막 이런 거하고는 관계 직접적으로는 안 와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제도 때문에 필요해진 마케팅 비용은 뭐 정부나 도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금 이 상품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그 KTA 그 전자여행 허가제에 따른 많은 비용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룹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기 이전에 26일 이전에 목액된 여행객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대충? 이제 뭐 6월 1일부터 무비자 제도가 시행돼서 현재까지 그 몽골하고 이제 싱가포르, 태국에서 전 세계가 이제 취항을 되고 있습니다. 네.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부에서 그 불법 그 입국 거부들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취소되었고요. 네. 지금 여행 태동기여서 이제 현재 뭐 정확히 파악은 이제 안 됐는데 그 방역이 이제 한국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제 네. 방역 제도와 이제 맞물려서 또 이 KTA 제도 시행을 하니까 아예 그 상품 구성 자체를 포기하는 여행사들이 이제 많고요. 이제 개별 여행객 시장들은 좀 혼란스러워서 이제 제 해외 홍보 사무소에 많은 이제 전화 문의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금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거나 혹은 이제 관광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뭐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온 데는 상당히 타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향후에 이제 뭐 긍정적 요소보다는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조금만 더 짚어보면 당장 이제 그 9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런 혼선들 이외에 다른 혼선들이 뭐 생길 게 있습니까? 또 추가하실 이제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가 이제 국가적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해외에서 원래 이제 그 대행업체라든지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 이제 많이 운영되면서 이제 한국을 이제 관광 희망하는 여행객들이 이제 사기당하는 피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가 이제 또 추가 확대되면서 제주도에 이런 이제 그 불법 사이트들 그리고 또 인정받지 않은 이제 대행업체가 없는데 불법 대행업체 이런 홈페이지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 또 제주 관광을 이제 오려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피해가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그 해당 국가하고 저희 법무부하고 이제 상호 그 긴밀한 협조하에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례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막아야 할 필요가 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 주제로 조금만 더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게 이제 관광협회, 관광공사, 관광학회, 제주도 법무부 이렇게 해서 협회를 구성해서 이후의 상황들을 좀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예컨대 지금 64개국은 지금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64개국에서 불법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사례가 늘어나면 그러면은 그쪽도 전자여행 허가제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전자여행자들 지금 축소하겠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업계에서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여지도 있는 거죠. 뭐 제주도가 관광객 수가 확 줄어가지고 이제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때 어쨌든 우리 관광업계에서도 그걸 우려해가지고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으니까 뭐 법무부에서 이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좀 큰 문제가 된다 하면은 뭐 도로 이제 그것을 일몰시킨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건 조정을 하는 거니까. 예, 저도 홍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일 이제 민감한 부분이 이제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해외 시장을 다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중국이 지금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용해서 빨리 다변화로 가야 된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막혀 있지, 그다음에 이태리로 막혀 있지 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짜는가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광객 수가 적고 수입이 적으면 우리는 그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이런 제거했다. 생각. 예.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주제를 좀 넘어와서 지금 해외 관광객, 지금 국내 관광객은 지금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해외 관광객 문제로 계속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제주특별법이라는 것이 사람이나 상품이나 이런 자본의 이동이 좀 자유롭게 하자라는 것이 기본 국제자유도시의 취지인데 이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취지와는 좀 반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예, 예. 어떤 그 사람이 자유로운 이동 일부분에서 이렇게 노이자 지역이다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이런 것들을 좀 기본의 사고에 놓지 않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규제라는 것들은 사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취지와 일면 반한다. 이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럼 이대로 어떤 이제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불법 체류의 어떤 통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국제자유도시의 어떤 이 이름값을 해친다고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이게 법무부랑 관광업계랑의 문제는 아니다. 좀더 오히려 폭넓은- 도민들이 소외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논의를 좀 확장해야 된다. 법무부에도 좀 바라고 싶은 바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논의 자체는 이제 제주도의 방향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논의를 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것이 이제 제주도 양적 관광 아니라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질적 관광이라는 것은 여행업계나 여행 종사자분들이 늘 좀 이렇게 필요성을 인정해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후에 전자여행 허가 제도가 이런 질적 관광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보시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구상이 있으시면 본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이거 그 질적 관광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하고 난 후에 해야지 지금 관광객이냐 그 속에 이제 불법 체류자냐 여기서 놓고 그 법무부에서 얘기한 부분은 아마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은 같진 않다. 예,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질적 관광 질적 개념. 관광이라고 해서는 어떻든 체류객이 네. 체류 일수가 좀 높아야 되고 예. 예, 소비 금액이 좀 높고 그리고 그들이 제주 관광을 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막 이런 몇 가지 척도를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 논리로 관광객만이 아니라 이제 불법 체류자가 많아서 불법 체류자를 없애고 관광객 수를 늘리자 하는 초점에 질적 관광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2주에 대해서 다룰 것보다도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좀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질적 관광이 어떤 거다. 그러니까 체류 일수 늘리고 돈 많이 쓰고 또 만족도 높게 하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제주도 관광업계나 관광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질적 관광과 양적 관광을 같이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양도 확대하고 질도 확대하고.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근데 그 질적 관광이라는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결국 그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요트 관광을 한다고 칩시다. 질적 관광하면 요트 관광 이런 걸 돈도 많이 쓰고 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제주도 곳곳 볼 수 있고 또 만족도도 높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요트 관광의 요트 하나에 한 30명 탄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건 질적 관광이 안 되는 거죠. 한라산을 탐방한다. 근데 한라산을 탐방할 때 질적 관광이 되려면 적정한 인원수가 그게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관광하고 질적 관광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오래 체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주도는 질적 관광으로 가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명확히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뭐 여기 주제가 뭐 질적 관광, 양적 관광이 아니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제주도에는 이미 이제 관광 산업 비중이 커 있고 또 많은 이제 수많은 관광 시설들이 각국 마을, 관광지 뭐 전 지역에 이제 펼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적으로도 유치를 하면서 그 수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광중을 그 질적 관광으로 그 전환을 시키자. 제주도에서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질적 관광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주관광공사에도 질적 관광의 의미가 뭘까 그 정의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도민들이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큰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 여행 사업자들은 그 제주도 종합여행업에서 이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KETA 제도를 할 때 이 제주도 전세 여행업자들이 이제 피해를 이제 봐서는 또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을 관광 또 측면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이제 하려고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를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쪽에도 이런 그 지원을 이제 해야 한다. 그리고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주도 이제 그 다양한 층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서 정하는 것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장님 말씀대로 올해 그 관광객 수가 1,500만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 그러니까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이제 그 예상이 되는데 제주도는 지금 환경 수용력적으로 보면은 하수 처리도 안 되고 있죠, 쓰레기 처리도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교통은 관광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막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 단순한 이 관광 인프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수용력적으로 포화인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서 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현재 그런 이 인프라들을 계속 키우다 보면 이게 지금 뭐 이번 팬데믹 상황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 오히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흔들흔들거리거든요. 좋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좋을 때 막 키우다 보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관광이라는 건 되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관광객이고 전에 이제 중국 여유법 파동할 때도 그렇지만 이 팬데믹 상황들이 자주 오고 그런 국제 관계에 따라서 뭐 중국이 사드 배치했다고 안 온다고 하지만 사실 미중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아주 민감한 게 관광인데 무조건 덩치만 키워놓으면 현재 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겠다 하는 생각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매우 취약해지는 제주도 전체 관광 비중이 크면 클수록 되게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질적 관광을 얘기할 때 양적 관광에 대한 어떤 관리, 양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지 않고 질적 관광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네. 지금 저희들 논의가 질적 관광이냐 양적 관광이냐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법무부에서 얘기한 질적 관광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어떤 관광의 개념에 대한 질적 관광을 이해하고 하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지금 잠깐 나온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질적 관광, 양적 관광을 여기서 그렇게 막 깊게 논할 게 있는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개념으로 말하면은 불법 체류자보다 건강한 관광객, 깨끗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당연히 질적으로 좋은 관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논의했던 질적 관광과는 개념상 좀 많이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그 코로나 시기 때 저도 이제 관광을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 시기가 제주 관광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거꾸로 코로나 이후의 관광을 대비하기 위한 질적 관광을 준비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제대로 준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령 우리가 무슨 수용태세 확립이라든지 또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오버 투어리즘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수용력에 대한 용역도 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쏙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어떤 얘기도 안 나오다가
아마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마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이 와서 또 막 그냥 사람들이 뭐 비행기 공항 난리 나면 또 그때 가서 수용태세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뭐가 터진 다음에 이제 뒷북대는 것보다는 먼저 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많이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좀 더 열띤 토론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30초씩 아주 짧게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ETA를 바라보면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인천으로 입국하려다가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제주로 오면서 입국 불허가 되는 상황이 많아서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다만 시기가 좀 빠르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차제에 우리가 지금 농촌이나 어촌이나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관광업종에도 좀 선호하지 않는 막 그런 곳에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취업 비자 기준도 한번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룹장님. 네, 제주관광공사는 그 제주관광산업진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그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입니다. KTA 시행으로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혼란이 있겠지만은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전략적 타깃과 핵심 컨텐츠 개발 등으로 잘 정비해 나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제 지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저는 이 KETA를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걸러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 먹고 가려고 다 공조해놓고 이제 온 사람들은 잡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ETA를 시행하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공조해서 어떤 사후에 어떤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공조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러 제주도에 와도 거기는 가도 금방 잡혀 할 것도 없어. 그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아까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네. 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뭐 지금 현재 64국에 대한 제외 조치로 인해서 그닥 실효성이 없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제주도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좀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이 전자여행 허가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서 관광이 제주 관광업계만이 아니라 제주 도민 전체가 고민하는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